저도 영상을 이렇게 잠깐 보긴 했는데, 피해 상황은 이제 건물 지하 주차장에 이제 물이 한 60cm 정도 이렇게 좀 차 있고, 그리고 영상에서는 이제 발목을 넘어서 이제 정강이 정도까지 물이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 내에는 이제 또 지하 주차장 내에 별도의 그 기계식 주차 기계가 있었는데, 그 기계식 주차 기계도 물이 가득 차 있고, 그 기계 내로 물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차된 차량은 아무래도 서초동이다 보니까 좀 고급 승용차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아마 상당 부분 이제 그 바닥 위에까지 이제 침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바닥 위에라고 한다면 이제 전자기기는 이제 자동차 바닥에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자기기들은 상당수는 이제 물에 이미 잠겼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많은 피해자들이 이제 소송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건물 관리인이나 아니면 건물 소유자, 그다음에 차량 침수라면 이제 주차장 관리인도 있을 거고, 아니면 도로나 아니면 옆에 설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있을 텐데, 이제 서로 이제 내가 책임이 선뜻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제 두고 보자, 천천히 상황을 파악해 보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단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그런 건물이라든지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도 여러 군데서 민원이 오고 사태 수습 때문에 아마 정신이 없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피해 차주들한테는 조금 신경이 덜 쓰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근데 이제 보상을 받고자 하시는 이제 피해 차주분들께서는 먼저 이제 자신이 자차 보험이 돼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자차 보험이 돼 있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경우의 수가 복잡한데, 자차 보험이 돼 있다면 이제 차량을 이제 전손 처리를 아마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수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수리를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차량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차량 전문가들한테 이제 한번 여쭤보시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텐데, 만약에 이게 내가 조금 너무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 전손 처리를 해서 이제 보험사로부터 이제 그 보험금을 이제 지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소송을 해야 되느냐, 이게 또 고민인데,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사실 아무래도 집단 소송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이제 민사소송법상으로 공동 소송을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공동 소송의 실익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 동일 유사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들이 검토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이제 그 원고를 참여하게 됨에 따라서 많은 증거가 모일 수 있다.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이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시설 관리라든지 건물이 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적절한 조치가 되었었냐, 경고등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소송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구체적인 피해액이 산정입니다. 근데 이제 동일한 연식에 동일한 옵션에 동일한 차종이고 동일한 색깔을 가진 차량 할지라도 사고 이력이라든지 주행 상태라든지 주행 거리 등 그 차량의 구체적인 상태는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이 차를 단지 연식과 그 차량의 기본적인 그 카탈로그상 스펙상으로만 이제 그 가격을 평가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손해 인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제 감정하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다 감정을 해야 되고, 이제 담당하는 변호사님께서 이제 개별적인 감정에 대해서 이제 의뢰인을 대신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이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감정료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전손 처리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내가 가령 차량이 5천만 원이다. 근데 보험사에서 3천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돈은 이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그동안 차량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이제 가격이 가치가 남았느냐, 이런 것으로, 그리고 귀책은 얼마나 되느냐, 이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변호사 수임료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감정료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대적인 또 소송 비용 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차량 구입 가격인 5천만 원에서 그 내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돈 3천만 원을 제외하면 차액 2천 중에서
그러면 뭐 얼마 정도나 더 올려서 내가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뭐 이것도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현실적인 소송 실익은 전손 처리를 하는 경우에 크지 않을 거고, 만약에 수리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제 자차 부담금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될 텐데, 이 수리를 선택하셨을 때도 뭐 전체 차량이 뭐 5천만 원이다. 근데 이 뭐 수리하는데 예를 들면 5천만 원이 들었다라고 해도 뭐 자차 부담금 비율이 보통 한 20% 내외라고 하면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 1,000만 원 안에서 이제 변호사 비용이 뭐 공동소송이라 뭐 낮게 나간다고 해도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 지출이 될 거고, 그리고 감정료가 아마 차량별로 감정이 이루어지면 감정료만 해도 아마 이 1,000만 원 중에 대부분의 금액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했을 때는 이제 실익은 결국은 내가 뭐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보험만으로 처리했을 때보다 더 높아야지 실익이 있는데, 자차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그 실익이 높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차 보험이 가입돼 있는 분들은 그 실익에 대해서 조금 현명하게 따져 보시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건물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 이제 공용 CC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그 CCTV가 있는 위치와 아마 뭐 CCTV마다 기둥에 이제 번호 같은 게 붙어 있을 텐데, 그리고 누가 관리하는지 붙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이제 정보 공개 청구로 그 CCTV 위치와 그 다음에 형상에 대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CCTV마다 보관 기간이 다른데 뭐 40일에서 90일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보 공개 청구를 하셔야 영상을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설 CCTV일 겁니다. 왜냐면 내 차량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은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라면 대부분은 이제 그 사설 CCTV인데, 사설 CCTV는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고 소송 절차에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해야 그 CCTV 확보가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반드시 뭐 소송을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뭐 뜻이 맞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변호사님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뭐 일단 증거 보전 신청을 이제 첫 번째 그 목표로 해가지고 그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 보전 신청을 한 다음에, 이후의 절차는 이제 뭐 어차피 이제 보험사와 그 다음에 이제 관계된 뭐 건물 관리인이라든지 주차 관리인 또는 뭐 건물 그 주인과 함께 뭐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라고 하면 협의가 됐으니까 소송을 취하한다라고 취하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증거가 너무 없다라고 하면 변호사님이랑 협의를 하실 때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전제로 수임을 하면 이제 변호사님 입장에서도 좀 비용을 많이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증거 보전 신청까지만 먼저 이제 하고, 만약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추가적인 소송 진행 여부 의사를 언제까지 확인을 해주고, 그게 없으면 뭐 변호사님은 사임하고 취하서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상대가 이제 취하를 안 받아주게 되면 그 이후 절차는 뭐 의뢰인들이 이제 다시 또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뭐 이런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침수 피해가 있자마자 뭐 어느 한쪽에서는 또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제 침수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서 뭐 공익적으로 소송을 한다라고 뭐 뛰어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약간의 뭐 영리성이 들어간 뭐 수임을 이제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뭐 결국은 이제 변호사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본인이 정말 이제 공익과 국민의 권익을 뭐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겠다, 그럼 뭐 피해자들을 대리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뭐 수익성을 조금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차피 또 많은 그 건물주라든지 잠재적인 피고분들도 사실 법률상 조언이 필요하고, 수많은 업무 처리를 위해서 뭐 단지 보험사랑 협의를 한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민원에 대한 대응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도 사실 법률상 조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함부로 대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또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수익성을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아무래도 이제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차장을 관리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미움을 사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변호사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니까. 근데 또 그분들이 뭐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하시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부분 이상의 것들을 하는 게 법률적으로 옳으냐, 이것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변호사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그런 분들을 도와주시는 것도 사실은 뭐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수익성을 추구하는 변호사님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